자, 명조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명조도 적천수에 있는데 이을로 선생님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서 명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사주 명조 편남에 있는 내용이고요. 같이 한번 또 해석을 다른 고전에서 해석하는 것과 현대적인 관법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차이가 뭔지 한번 비교해 보라고 제가 한번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적천수천미. 클릭하면 뜨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보면, 자, 간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일단은 왕지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등령을 했다. 등령했고, 자, 지지는 술토기 때문에 등령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비겁이 있냐 보면 옆에 겁재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또 인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등령도 했고 비겁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지지는 뭐예요? 해묘음이 뭐예요? 목국으로 흐르고 있죠. 해묘음이 목국으로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간목이 너무 왕하죠. 그런데 간목이 뭐죠? 화가 없죠. 자, 목이 너무 이렇게 간목이 너무 왕하니까 이거를 화로 설계시키고 화에서 다시 토로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 화가 없기 때문에 식상이 없어서 순조롭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목이 바로 토를 극제하는 이런 형국으로 가죠. 그래서 이 재성이 나오는데 굉장히 일간이 강한 형국이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강한데 식상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죠? 경금도 칠살도 없어요. 편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너무 왕한데 이렇게 되고, 또 이게 뭐예요? 묘술 합을 해버리죠. 묘술 합을 하고 화로 가죠. 화가 생기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운을 보면 해자축, 수국에 임수, 계수, 수국에 경신, 금국이 되죠. 그래서 금수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도 금이고요. 신유술. 그래서 금수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좋긴 하죠. 어쨌든 수가 오면은 굉장히 또 너무 강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다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설계시키는 화의 운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 사주 특징을 우리가 간파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적천수에서 뭐라고 있나? 원문은 역시 생략하고요. 자, 보면, 자, 이 미토가 심장 깊이 감추어져 있고 술토가 일지에 앉았으니 둘 다 재물이죠, 재성이죠. 재가 와서 나를 취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다. 재가 와서 취하는 건가요? 다만 사주에 금이 없죠. 현재는 금이 없어요. 금이 없어 그릇을 이루기가 어렵고, 그릇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은 금으로 뭐예요? 나무를 다듬어서 동량지제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금이 없기 때문에 나무 가지치기도 안 되죠. 나무를 따듬을 수도 없죠. 그렇게 되니까 나무가 그 가치에 비해서는 쓸모없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사주에 금이 없어서 그릇을 이루기가 어렵고, 그릇을 이루기 없다는 것은 그 그릇을 동량지제로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오행 중 화가 없어서 목을 설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목이 지나치게 강한데 이 지나친 목을 눌러주는 금의 기운도 경금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운을 빼주는 설계시키는 뭐 병화나 정화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더욱이 해시에 이 개수가 있어서 개수가 통근하여 겁재를 생조하고, 자, 뭐죠? 이 개수가 해수에 통근해서 수생목으로 겁재, 을목을 생조하는 거죠. 더욱이 해시에 개수가 통근하여 겁재를 생조하고, 또 해묘미 목국으로 흐르죠. 해묘미가 전비하여 전부 갖추어져, 그죠? 해묘 둘 중에 이렇게 해묘미 셋 중에 하나 빠지고 두 개가 있는 거. 근데 해묘가 되거나 묘미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세 개가 다 갖추어져. 그런 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비하여 겁재와 양인을 돕는다. 겁재와 양인을 돕는다. 그러니까 먼저 수생목으로 이렇게 겁재를 돕고 양인은 이렇게 됐죠. 수생목으로 돕는다 그 말이죠. 그 밑에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기 때문에 양인도 도와준다. 세운은 1년짜리 운인데 좀 잘 모르겠죠. 또한 형상을 이루지 못하니 조업이 점차 소진하고 극처무자하였다.
새우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명조로 미루어 보면 명의 소중함은 운에 있다 그 말이죠. 운에. 그래서 운 그것을 어찌 소홀할 수가 있겠는가. 속된 말로 사람이 구름을 능멸할 정도로 뜻을 가졌다더라도 운이 없으면 스스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운과 관련돼서 뭐가 있죠? 우리가 운칠기삼이라고 하냐? 운칠기삼 그렇죠. 어떤 일을 이룰 때 운이 70%, 그 기운이 30%. 그래서 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사주에서도 이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적천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조업익 점자 소진하고 극처무자에 딱. 그래서 이 금이 없는 게 좀 아쉽죠. 금이 있으면 이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자, 이거를 해석을 이제 이거는 이올로 선생님이 책에서 해석한 거니까 한번 현대적관법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처성은 연지 미토. 자, 처성이라는 것은 이제 재성을 의미하죠. 자, 이 미토와 술토가 뭐죠? 재성이죠. 연지 미토와 일지 수토이다. 연지 미토 재성은 부모 자리에 있죠. 금묘와 실에서 부모 자리에 있는 재성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금묘 자리에 있는 재성은 왜 그러니까 부모 자리에 있는 재성은 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것보다는 자, 해묘미 목국으로 묶여버렸죠. 그래서 목국으로 묶였기 때문에 재성이 뭘로 바뀌었어요? 비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묘미, 이 해묘미 목국으로 발이 묶여 있다. 일지의 술토도 처궁이 처성이 있어서 자리를 찾아. 이거는 뭐냐면 배우자 자리잖아요. 밑에 일간 밑에 있는 거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일지가 뭐예요? 처의 자리죠. 처의 자리에 처가 있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묘술 합으로 역시 발이 묶여 있다. 그래서 이 미토와 술토가 다 묶여 있는 거죠. 묘술합, 묘미합 이렇게. 팔자의 오행을 형세를 보면 지지가 해묘미 목 비겁국이고, 자 해묘미 전부보다 목의 비겁국이고, 연간 개수는 해수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뿌리를 두고 목을 생조한다. 수생목으로 이렇게 생조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지지가 해묘미 목국으로 흐르고 전부 이게 뭐예요? 목의 기운으로 모이죠. 그래서 목이 굉장히 강하다. 이 술토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강하죠. 근데 물론 이것도 묘술합을 보면은 기운을 빼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리를 이룬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형세로 궁겁쟁지죠. 자 보면은 목의 기운인 하나, 이 일간 중심으로 둘, 해묘미 이게 뭐죠? 무리가 이루겠죠. 그러면 최소 뭐 서너 개 이상이 이 무리를 이루죠. 군겁쟁제. 군겁쟁제. 여러 이 비견과 겁제가 같이 재물을 두고 다투는 형국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군겁쟁제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럴 때 목을 조절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목을 조절하는 경금이나 목을 설계시키는 정화가 있으면 군겁쟁제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중 경금관살은 수인수가 유력하여 인수를 생한다. 결국은 경금은 군겁쟁제 상황을 부채질할 수 있으므로 용신은 적당하지 않고 용신은 술토 중에 정화가 된다. 정화가 된다. 용신의 상황에는 팔자에서 천간의 개수가 투출해 있어서, 자, 이 개수가 이 천간에 투출돼 있어서 천간의 개수가 투출돼 있어서 무력하고 대운에 흐르면서도 화가 힘을 받을 데가 없다. 바로 묘월 간목의 개수가 강하고 이를 설계하는 화의 식상이 없어 재관을 무력하게 하는 상황이다. 운을 못 만나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극처무자로 생을 마감한 명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것을 설계시켜주는, 자, 이 명조에서 보면은 목의 기운이 왕성하다. 지금 기본 전제가 목의 기운이 전부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서 왕성해요. 해, 묘, 미, 목국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남았죠. 그런데 이 목이 이렇게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럼 뭐보다 이거를 기운을 설계시키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완다? 화가 와서 설계시키고. 그렇죠? 여기서 화는 뭐다? 여기서 술도성에 있는 술신정무 정화가 되겠죠. 그렇게 해줘야만 좋은데 또는 뭐죠? 이거를 그가는 경금이 와야 되겠죠. 경금이나 이런 건 극이 와야 되는데 없어요. 이게 없고 화가 이 술도성의 정화가 이 왕한 목의 기운을 바람을 빼내시 설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술도 속에 있는 정화를 용신을 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정화를 쓰는데 이 개수, 해수가 뭐예요? 수국화로 이 정화를 깨려고 하죠. 그런 부분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화 식상이 없어서 제관을 무력하게 한다. 왜냐하면 식신 생제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재성이 무력해지다. 지금 재성이 굉장히 무력하죠. 묘수를 하거나 해묘미 먹고로 가서 전부 재성이 다른 걸로 바뀌어버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을 못 만나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극처무자로 생을 마감했다. 자, 또 명절 보겠습니다. 이 명절 보면 또 먼저 해석해 보시면 자, 간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인묘죠. 그러죠. 전부 뭐죠? 목의 기운이죠. 또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죠. 인성이 있죠. 이것도 인성이에요. 수죠, 전부. 그럼 수생목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하나 나머지 개수가 유금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 극을 하기도 하지만 금이 생을 해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역시 간목이 강하다. 이런 사주를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사주는 철을 뜻하는 재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고 수인수가 강하다. 수가 지금 임수, 개수 세 개나 되죠. 그래서 수인수가 강하다. 재성이 없는 무제사주에 재성이 없는 무제사주는 뭐죠? 이런 경우는 처와 인연 약하다고 그랬죠. 비겁이 이렇게 강하면 우선 부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불화가 있을 수 있다. 자, 비겁이 이렇게 많으면은 자, 비겁은 뭐죠? 비겁이 이렇게 많으면 뭐죠? 비겁은 형제잖아요. 형제가 많으면 시집가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게 뭐예요? 재성이 없죠. 재성이 없다는 것은 뭐다? 여자와의 인연이 약하다. 그렇게 했죠. 인연이 약하다.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약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인연이 약해요. 그래서 시집을 데리고 오려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딱 시댁에 왔더니 10명, 12명 막 시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기겁하고 도망가고 시집 안 오겠죠.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제사주, 여자와 인연도 약한 사주인데 비겁이 이렇게 많으면 여자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러면 우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있더라도 부부가 불화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런 명이 모두 이혼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만약 팔자의 사회적 규율에 따라서 헌신하는 관살이 유력하면, 관살은 뭐예요? 지키는 거죠. 유력하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관살 중 칠살은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동일해서 일간이 절제하고 의지력을 높이는 성분이 된다. 자, 그렇죠? 칠살은 간목에게의 칠살은 경금이죠. 정관은 이거는 뭐죠? 칠살이고 정관은 신금이죠. 음양이 달라야 되죠. 자, 이거는 양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칠살은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동일해서 일간이 절제하고 의지력을 높이는 성분이 된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칠살의 성질이 이렇다는 거죠. 칠살은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동일해서 일간이 절제하고 의지력을 높이는 성분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사주는 천간에 임계수가 모두 투출하여서 칠살의 기운을 빼고 뭐죠? 이렇게 금생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빼고 월령 묘월이 칠살의 절지에 해당하므로 자, 유금은 뭐죠? 신금이죠. 신금은 묘가 뭐겠어요? 신묘절이라고 그랬죠. 찾아볼까요? 신묘절. 자, 네, 맞습니다. 신묘절. 그래서 절지에 속하고 절지에 해당하므로 칠살이 무력하다. 절지라는 것은 뭐예요? 끊어진 자리에 있으니까 뿌리 두고 있으니까 뿌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칠살이 무력하다. 자, 묘월 간목에 이 묘월 간목에 개수가 투출하여 재관이 약하므로 칠살의 기운이 부부 불화가 있을 수 있는 팔자의 흐름을 바로잡지도 못한다. 칠살이 기운이 부부 불화가 있을 수 있는 팔자 흐름도 바로잡지 못한다. 실제로 유부남인데 가출해서 외간 여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 좀 쓰기 곤란한 표현이죠.
2007년 현재 뚜렷한 직장이 없이 또 이런 분은 여자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직장이 없어 여자에게 얹혀 살고 있으며 돈이 생기면 경마장과 도박장을 전전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낚시터에서 세월을 보내는 한량이다. 남자의 경우 부부가 불화하는 명의 특징은, 자, 이건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겠죠. 이분 입장에서는 남녀가 불화할 때 어떠냐. 자, 첫 번째, 이건 좀 인정할 줄, 자, 우리 사주팔자 이렇게 있잖아요. 8글자가. 자, 일간이 이 일간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재성이 있다. 재성이 없거나, 재성이 없으면 인연이 약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재성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기 보면은 남자의 경우 부부가 불화하는 명의 특징은 재성과 일간이 멀리 있거나 기세가 약하고, 두 번째, 재성이 귀신이 되거나 파괴되면, 귀신이 뭐예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일지가 귀신이며 팔자에 재성, 혼잡, 도화, 홍염 등으로 바람기가 있다. 그럼 뭐죠? 부부 생활하기 쉽지 않죠. 이렇게. 자, 그 대신 도화는 뭐죠? 도화는 정말 그런 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홍염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귀여움을 받는 그러한 특성으로 이해를 하면 좋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거나 이 명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명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고전에 이렇게 이에 대해서 푸는 이론과 현대적 관법으로 푸는 그러한 두 가지를 다 비교해 보자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